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시장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고달파져요. 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자기 민쿡입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데 시작할 때 내가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뭘 했냐면요, 텐동을 이제 메뉴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텐동집을 한 건 아니었지만 텐동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스키야키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키야키가 되게 생소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텐동 또한 되게 생소하던 시절이었죠. 텐동이 지금 한 4년 정도 유행을 끌고 나서 이제 키워드가 점점 내려가고 관심도가 내려가는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 메뉴입니다. 텐동을 했었는데 손님들이 텐동이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텐동을 잘 안 먹어요. 그 메뉴를 되게 막 야심차게 준비해서 사진도 준비하고 막 진행을 했었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뉴를 접은 적이 있습니다. 또 스키야키도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막 준비해서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메뉴를 딱 제안을 해도 잘 안 먹어요. 물론 그 메뉴의 모양도 굉장히 세련되고 일본에서 가려운 식기를 써보기도 하고 다 써봤어요. 그런데 시장이 없으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키워드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키야키는요, 일산에서 그 스키야키를 주제로 대박난 식당이 나온 다음부터 키워드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생기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키야키도 많이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시장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고달파져요. 대형 매장들이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키워드를 만들어서 시장이 형성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그 따라가 들어가는 제2 브랜드들이 안착되기가 쉽죠. 첫 번째, 내가 작은 식당에서 그걸 시작해서 가려면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있다면 그 시장에 가장 으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시장에 으뜸이 되고 싶으면 아주 다른 형태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마케팅력이 필요하고요. 그 마케팅을 가져가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서 커졌을 때 그때 낑겨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2017년도쯤에 포케가 시작됐어요. 포케가 뭔지 아시죠? 하와이안 비빔밥입니다. 좀 들어온 사장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장이 그거를 진행했을 때는 굉장히 강남에서 핫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케 시장이 커지면서 너도나도 포케 시장이 뛰어들었죠. 근데 그런 핫한 시장에 뛰어든 유형이 갑자기 올라간 메뉴들은요 또 갑자기 또 줄어들어요. 뭐 포케라는 건 사실은 되게 시장에 엄청 포화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이질적인 메뉴긴 하거든요. 대중적인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점점점 들어가고 있는 추세죠. 왜냐면 너도나도 할 수 있는 메뉴잖아요. 그렇게 처음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마케팅력과 분위기를 좀 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판매할 타겟을 명확히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초보자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엄마, 아빠, 남녀노소 조심해야 돼요. 초보자들은 식당이 작은 걸 주로 시장하잖아요. 타겟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명확히 하시면 그 타겟들이 반응이 확실해집니다. 타겟들이 반응이 확실해진 건 이슈가 되고요. 이슈가 되면 그 타겟들이 줄을 서게 돼요. 타겟들이 줄을 서면 타겟이 달고 오는 그 타겟들이 또 이슈를 만들어줘요. 그러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타겟이 명확해야 됩니다.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메뉴를 하려고 하면요 확실한 컨셉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칼국수 같은 거 하면 안 되냐? 칼국수 좋죠. 그런데 첫 창업하시는 분이 그냥 칼국수 한다? 잘 될까? 쉽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칼국수는 노하우가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럼 이슈 있는 메뉴 해야 되냐? 이슈 있는 메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건 첫 번째 하시면 안 되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미투 브랜드다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첫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미투 브랜드의 타겟이 확실한 거라면 끌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요, 테이크아웃이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건요 전체 매출의 10%에서 20% 정도 손님을 앉혀놓지도 않아도 팔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첫 창업하시는 분들은 식당 조그맣게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 다 앉힐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만두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면 같은 건 불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두세 개 이상만 겹치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 중에 두세 개 이상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죠.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것들이 좋습니다. 덮밥? 테이크아웃 가능하잖아요. 온라인 판매? 그건 어렵겠죠. 하지만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거고, 생선구이? 테이크아웃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가능합니다. 스시? 테이크아웃 가능하잖아요. 온라인 판매? 어렵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판매나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부분이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누구나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내가 전수해서 특정 인물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요 확장이 불가하잖아요. 확장이 어려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확장해서 돈을 벌던지 아니면 뼈를 묻던지.
뼈를 묻어도요, 손님 줄 서게 하면 돈 벌어요. 일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고, 그거를 평생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내 직장을 내가 만든 꼴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느냐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생산력을 갖추었냐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저 같은 초밥집 대량 생산 못해요. 제가 한참 돈을 벌 때는 초밥 짓는 사람이 4명씩 있어가지고 막 초밥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초밥은요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국밥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비빔밥?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이게요 대량 생산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어요. 수익률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추어탕집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5억을 판대나? 추어탕으로?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은 되게 어렵죠. 하지만 국밥이라든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시작할 때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고를 때 이런 기준으로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보 창업자들은 무턱대고 그냥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치밀하게 테이블 개수와 객단가를 고려해서 내가 한 달에 50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기준으로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돼요. 1000만 원 너무 무리고 300은 너무 작아요.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정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한 4, 5년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대박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 정도 가져가는 와중에 다음 차를 탈 준비하셔야 돼요. 그 작은 식당에서 너무 잘 되면 계속 가겠지만 5년 뒤에는 좀 더 큰 식당으로 내가 아이템을 변형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또 갈아탄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